네, 2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를 기대하면서 미국과 북한이 아주 적극적인 탐색전에 들어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월 말쯤 2차 미북 정상회담을 하겠다 얘기했지만 저는 2월 말 안으로 2차 미북 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은 거의 5%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히 단언을 하는 게 2월은 넘길 거다. 이유가 3월 1일 미중 무역 협상이 결론이 나는 날입니다. 2월 25일 하나, 3월 5일 하나.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이라는 변수에게 최대한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차원에서 본다면 구태여 땡겨서 미중 무역 협상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의 핵이라는 변수를 아무 가치 없이 날릴 가능성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빨라도 미중 무역 협상은 끝난 후에 2차 미북 정상회담을 할 거다. 또 현실적으로도 2월 말까지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탐색 지금 처음 합니까? 서로가 서로의 뜻을 몰라가 지금 탐색전 길게 하고 비건과 최선희가 5차례나 식사를 같이 하고 이거 아닙니다. 둘 다 의지를 지금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수준까지 이미 다 알고 있지만 의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트럼프는 트럼프대로 속았다. 김정은은 김정은대로 1차 회담 후에 속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2차에서는 진짜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 의지를 파악하기 위한 겁니다. 수준은 어디까지 될까요? 저는 미국에 대한 위협에 포커스를 맞추고 2차 미북 정상회담에는 형식적인 표현으로는 완전한 비핵화라는 그런 용어를 쓸지 모르지만 한국과 일본의 위협이 되는 단거리, 노동미사일, 핵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미북 간의 논의가 깊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우선순위로 볼 때 미국의 위협이 되는 대륙간 탄도탄 문제보다 대륙간 탄도미사일부터 먼저 해결을 해야 되니까요. 트럼프 정부가 폼페이오 입을 통해서 최근에 아주 많이 쓰는 용어가 있습니다. 미국 국민의 안전이 최종 목표다라는 얘기는 그럼 그전에는 국민의 안전이 목표가 아니었는가요? 왜 지금 이 용어를 쓸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미국 국내 정치용입니다.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한 후에 트럼프에게 쓸데없는 결과물 없는 그리고 확정적이지도 않은 이 북한으로부터 확실하게 비핵화를 다 받아낼 수 있는 그런 확답도 받지 못하며 성급하게 정상회담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에 대한 트럼프의 답변은 물론 민주당만 향해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거기에 대한 답변이 바로 미국 국민이 최종 목표다라고 얘기하고요. 미국 국민의 안전이 최종 목표라는 겁니다. 결국 내가 이걸 공화당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내 정치를 위해서도 아니고 미국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내가 이걸 하는 거니까 당파 싸움으로 이걸 끌고 가지 말고 어떤 특정 정당의 이익 싸움으로 끌고 가지 말고 상원, 하원, 민주당, 공화당 그리고 미국 여론 다 나를 백업해 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이 위협에 처한다. 이 의미가 들어있는 게 미국 국민의 안전이 최종 목표다라는 용어로 표현이 된 겁니다. 두 번째, 미국 국민의 안전이 최종 목표다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볼 때에 CVD라는 것은 계속 철저 25년간의 핵 동결과 북핵 동결했지만
그때에 한 번 동결한 제네바 합의할 때에 했는 그 이상을 크게 벗어난 게 없고 도리어 25년이 지난 시점에 핵 능력만 더 키웠으니까 최소한 93년, 94년 10월에 우리가 결론을 얻은 그 정도는 미국과 북한 사이 결론을 얻은 그 수준은 넘었어야 되겠다라는 의미에서 그 수준을 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은 최소한 없어야 된다. 우리가 처음 미북 정상회담을 시작할 때도 미 국민의 여론의 95%가 북한을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의 가장 큰 위협으로 인식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건드리기 시작했으니까. 그리고 그런 이유 때문에 나는 부시와 오바마와 클린턴과는 다르다라고 핵 동결 상태로만 있는 게 아니라 뭔가 구체적으로 미국의 위협을 없앨 자신이 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걸 보여줘야 되는 책임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미국에 대한 다른 거 뭐 일일이 다 손대고 할 시간보다는 미국의 국익에, 미국 국민의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ICBM 정도만 북한이 발사를 안 하고 더 고맙게 한두 기 정도 폐기해 준다면, 폐기까지는 아니라도 동결이라도 해준다면 트럼프는 자기가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미국 국민의 안전을 위한 겁니다. 그것에 이르기 위해서 중간에 사거리 1000km나 600km나 1500km의 노동미사일이나 600km 이하의 스커드 ABC 미사일 가지고 건드리다 보면은 미국 국민의 안전이 되는 ICBM을 건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미자 출연을 위해서 디너 콘서트에서 이미자 출연이 주인공인데 출연을 위해서 앞에 나와서 엑스트라들 혹은 이름 없는 삼류 가수들이 너무 장시간 흥을 끌어버리면 시간이 지나면 이미자 출연이 김이 빠지고 이미자 출연까지도 잡아먹을 수 있는, 시간을 잡아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포커스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우리 국내에서는 야 ICBM만 폐기하고는 그 다음 북핵 문제는 니 떡 내 몰래라는 식으로 미국이 팽개칠 것인가? 그럴 여지도 있죠. 그러고 싶어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미국이 지금 보세요. 뭐가 바뀌었습니까? 북한에게 핵 리스트, 모든 핵 시설에 대한 리스트를 내라는 얘기가 지난 6월 12일 때 있었던 압력에 비해서 지금은 거의 그 말도 안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비건이나 최선희, 폼페이오나 김영철이 만나면서 상황 논리적으로 지금 그리고 국제 여론을 인식해서 CDD라는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로드맵이 만들어져야 되고 거기에 따라가야 된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그 뒤에 항상 갖다 붙이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거짓이 아니고 과장이 아니고 핑계 아니고 현실적으로 솔직한 얘기입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끌어내는 데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그리고 너무 복잡한 여러 단계가 있다. 사실이에요. 그게 뭐 트럼프가 설사 재선을 한다 해도 그때까지도 끝날 일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목표는 미국의 국익에 위협이 되는, 미국 국민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대륙간 탄도탄 정도를 동결시키고 핵실험한다고 설치는 북한이 좀 잠잠해지고 거기에 덧붙여서 미국이 정말 간절히 바라는 평양에서라도 미국이 앉아가지고 북한이 무슨 짓을 하는지 귀동냥이라도 할 수 있는 연락사무소라도 하나 열면은 2차 미북 정상회담을 대성공이라고 미국 내에서 트럼프가 평가할 것입니다. 그 목표를 향해 가는 거예요. 이번에는 핵리스트, 완전한 핵리스트 내라 얘기를 미국이 거의 형식적으로 한번 제안을 하려는지 몰라도 본격적으로 북한과의 협상에서는 그 이슈를 들고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걸 길게 들고 나오면 협상이 결렬될 수도 있고, 설사 미국이 그렇게 요구해도 북한은 핵리스트를 낼 생각이 손톱만큼도 없습니다. 북한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김정은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정의용 실장한테 핵리스트 안 낸다. 내면 미국한테 우리를 어디를 정확하게 폭파하라고 폭파 지점을 가르쳐 주는 것과 같은데 그걸 어떻게 내느냐? 안 냅니다. 두 번째, 설사 낸다 손치더라도 얼마나 정직하게 낼까요?
양파 껍질 같은 형상입니다. 지금 7군데 10군데 저도 뭐 현역 의원으로 있을 때 조사를 해보니 7군데 정도가 핵시설이더라고요. 근데 뭐 여기는 전직 외교관 미 외교관의 말에 따르면 10군데 정도라고 됐는데 과연 10군데만 전부일까요? 더구나 고농축 우라늄 시설이라는 것은 재처리 시설하고 다릅니다.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하고 달라요. 어마어마한 스페이스를 잡아먹는 것도 아니고, 예? 고농축 우라늄 원자로 사이클이라는 게 가로 지름 1m, 세로 2m 원통형과 같은 우리 뭐 삼성 세탁기 크기 정도밖에 안 되는데 수천 대를 깔아놓는다 해도 운동장에 깔아놓고 그 위에 비닐을 덮어 씌우면 거의 모를 지경입니다. 원심 분리기라는 것 자체가. 근데 그걸 은닉하는 게 문제가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게 솔직하게 얘기할 리도 없고, 설사 아주 현실적으로 미국이 요구하는 수준에 가까운 정도의 사실에 가까운 정보를 내놓는다 해도 그 내놓는 순간 미국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들어가서 사찰을 해봐야 된다. 네가 진짜 솔직하게 낸 건지 아직도 우리를 속이는지 사찰부터 해봐야 된다. 북한이 그 사찰을 원할까요? 오랫동안 들어가 사찰하고 검증하는 걸 원할까요? 허락할까요? 안 합니다. 철의 문을 닫아놓고 일단 미국이 북한에게 제재를 좀 풀어주겠다라는 답이 나오도록 모든 방법을 미국에게 쑤시고 있는 상황이에요. 트럼프로서는 민주당이 뭐라고 욕을 하든 간에 국민이 뭐라고 욕을 하든 간에 일단 김정은이 만나자는 데 대해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수준까지를 몰고 갈 수 있는 수준이 그 수준까지만 북한으로부터 답을 얻어낼 수 있는 게 거의 확인이 된다면 주저할 이유가 없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하는 게 미 국내 정치용으로의 뭐 현실도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수준도 미국이 지금 할 수 있는 게 그 정도다. 트럼프 임기 기간 지금 1년 8개월 남았는 재임 선거를 생각한다면은 내년이 되면은 완전히 1년을 선거 준비에 모든 걸 다 쏟아야 됩니다. 지금 한 11개월 정도에서 뭔가 손에 잡히는 뭘 만들어내지 않으면 홍보용으로 써먹을 수도 없어요. 거기에 국내의 이 뮬러 특검은 계속 목을 더 조여오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얼마나 화가 났으면은 그 좋아하는 트위터도 안 하고 트위터도 줄이고 그리고 사라 샌더스를 통해서 백악관 대변인을 통해서 한 달에 2번씩 하던 브리핑도 안 해준다는 거 아닙니까? 이유는 언론사들이 전부 페이크 뉴스랍니다. 페이크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심기가 편하지 않다는 거죠. 자기 말해야 별로 안 먹히더니까 페이크 뉴스라는 겁니다.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금 국경 문제, 국경 장벽 문제, 멕시코 국경 장벽 문제 며칠 째입니까 지금? 32일째입니까? 31일째입니까? 정부 셧다운 부분 연방정부의 몇 개 부처, 9개 부처가 셧다운 된 상태가 지금 한 달이 넘었어요. 이게 처음에는 일주일 정도 셧다운 하면 미 GDP의 0.13%, 2주에 0.13% 손해를 본다더니 지금 계산해 보니까 주일마다 약 0.13% 손해를 본다. 5%가 넘게, 0.5%가 넘게 지금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더구나 미중 무역 협상을 눈앞에 두고 게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국내 여론이 트럼프에게 굉장히 불편하고 불리하게 돼 갑니다. 그러니까 이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서라도 뭔가 컨클루시브한 데피니트하고 컨클루시브 결론적이고 확정적인 뭐를 손에 잡아가 보여줘 짜란 짠 서프라이즈 하고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게 국내 정치에서 자기 자신이 지금 코너에 몰린 걸 반전을 기할 수 있는 하나의 카드이기 때문에 김정은을 만나는 것 자체를 반대할 이유는 없다는 거죠. 다만 김정은과 만나서 협의할 사항, 확답을 받아낼 수 있는 사항이 1차 때처럼 만나서 링 위에서 타이틀 매치를 하는데 김정은의 체급을 확인하고 플라인지 플라이인지 헤비인지 슈퍼플라이인지 그것만 확인하는데 포커스를 맞춰주면 그 다음에 김정은은 내가 주무를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와는 지금은 생각이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이제는 언론 플레이가 되는 것도 아니고 뭔가를 내놓지 않으면 안 된다. 탄핵이라는 게 자기 목으로 자꾸 되든 안 되든 간에 그가 시끄럽게 하면 불편해지는 거예요. 심기가 불편해지면 다른 일에도 성과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으로부터 ICBM을 동결시키고 핵도 동결시키고 핵물질 만드는 것도 당분간 좀 동결시키고 그 정도를 얻어내는데도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쳐야만 될 수 있다는 것을 트럼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미북 정상회담을 하기 전까지 실무 협상을 굉장히 치밀하고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뭐가 이루어질 수 있을 수준으로 여러 차례 그리고 구체적으로 해나갈 겁니다. 그 후에 움직일 겁니다. 그러려면 2월이라는 시간은 2월 말이라는 시간이 너무 촉박해요. 그때 맹탕으로 작년 6월달처럼 쇼하기 급박했어. 그리고 김정은을 너무 우습게 알고 시진핑이 그렇게 방해 공작을 놓을 거라고 생각도 못하고 시진핑이 자기를 도울 거라 생각하고 쉽게 나오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이번에도 시진핑이 적극적으로 돕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돕도록 미중 무역 협상이라는 것을 하나의 압력, 중국에 대한 압박 레버리지로 쓸 것까지도 계산에 넣겠죠. 그런데 왜 서둘러서 미중 무역 협상이 끝나기도 전에 바로 미북 회담을 하겠습니까?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 정부가 문 대통령이 며칠 전에 우리는 미북 회담에 방관자도 아니고 밖에 서 있는 국가도 아니다. 가만히 있어서도 안 된다 하지만 가만히 있고 없고 간에 미국의 관심사가 지금 한국과 일본이 북한 핵이나 위협으로부터 핵이나 미사일의 위협을 느끼는 것까지를 우리가 미국에게 해결해 주시오 하고 밀어붙일 상황이 못 된다는 거죠. 미국은 자기 문제부터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다시 이 2차 미북 정상회담을 가지고 우리 대통령도 또 국내 정치 장사를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미국의 관심사가 한국보다 몇 배로 더 가까운 미국과 가까운 아베 일본의 안보에까지도 신경을 써주는 일본은 가장 두려운 게 노동미사일이에요. 사거리 1300km 넘는 노동미사일. 우리는 사실 1300km보다는 스커드가 더 신경이 쓰입니다. 거리상으로 볼 때. 거기까지를 건드려줄 여지는 2월 협상에서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나 언론을 통해서 국내에서는 또 여러 가지 정치, 국내 정치, 지금 하루가 멀다 가지고 터지지 않습니까? 마치 휴화산이었던 것처럼, 김대우 감찰관 사건, 신재민, 손혜원,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57조를 때리는 청년 실업의 실업은 더 줄어들지 않고 올해 들어서 2.79% 경제 성장했다는 것도 세금을 이건 옛날에 탐관오리들이 쥐어짜는 것보다 더 짜서 국민 세금 받아가지고 그게 경제 성장인 것처럼 성장률 지지하는 거로 갖다 붙이니까 국민들로 하여금
내 돈 내서 내 보리 떡 사먹는 연습하라고 지금 그래놔놓고 스스로 마치 그 떡을 공짜로 준 것처럼 정부가 홍보하고 있어요. 이제 국민들도 알 만큼 압니다. 그러니까 이 2차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북한이 이 회담을 통해서 우리 정부가 북한하고 작년 판문점 선언에서 언급한 것처럼 한반도 비핵화, 다시 말하면 북한 비핵화를 가져올 수 있는 구체적인 노력을 우리 정부와 약속해 줄 거다라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그렇게 기대하도록 청와대가 여론몰이를 해가겠죠. 그러나 그렇게 기대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를 속이는 겁니다. 물론 미국이 여유로워서 그런까지 한꺼번에 다 해주면 좋겠지만 어렵다는 겁니다.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부터 살겠다. 그 다음 한 단계를 해놓고 난 뒤에 시간을 두면서 북한과 일본에 대한 위협, 핵위협, 한국에 대한 핵위협 다룰지도 모르지만, 핵위협뿐만 아니라 그걸 다루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트럼프의 자신의 업적을 위해서 자칫하면은 김정은이 통 크게 한번 하십시오. 트럼프 대통령님, 주한미군 좀 감축하시죠. 그러면 나도 ICBM을 보기 좋게 한 2기 정도 폐기하겠습니다. 이런 딜도 오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ICBM은 우리의 직접적인 위협이 아닙니다. 미국으로서는 성공이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는 북한 비핵화는 더 요원해지는, 더 시간을 끌게 되는, 더 나아가서 이 정권이 그런 상황 자체를 국민들에게 비핵화가 제대로 되고 있다고 정말 정권 유지를, 정권 연장을 위한 홍보 논리로 써먹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는 큰 기대 안 갖습니다.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처음부터 트럼프가 기대한 것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아니고 북한을 개방시키는 것에 더 큰 목표를 두고 김정은을 초청했으니까요. 지금도 그리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한 얘기였지 않습니까? 핵을 폐기하면은 엄청나게 잘 살게 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베트남과 같은, 북한을 베트남화하고 싶은 게 트럼프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공감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많은 분과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